안녕하세요. 정치빈입니다. 이제 4.10 총선이 끝난 지 한 일주일 살짝 넘었는데 이제야 저도 좀 한숨을 돌립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예측했던 의석수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서 뭐 거야, 야당이 한 200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런 예측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차지하지 못했죠. 그런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이제 총선 직전에 예측했던 그 데이터는 국민의힘 117, 더불어민주당 160, 조국신당 12, 진보당 5, 개혁신당 3, 새로운미래 하나, 민주야권연합 둘이었는데 실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비례정당하고 합친 거죠. 국민의힘 108, 더불어민주당 169, 그 시민사회까지 합치면 171입니다. 조국신당 12, 진보당 3, 개혁신당 3, 새로운미래 하나, 민주야권연합 둘입니다. 실제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나름 제가 디테일한 소수정당들은 거의 다 맞췄네요. 뭐 진보당은 맞추진 못했는데 국힘을 하여튼 9석을 더 많이 그리고 민주당을 9석을 더 적게 잡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제 분석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실제 보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죠.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우승 거는 조국혁신당 정도뿐이 없다. 뭐 조금 더 가면 개혁신당 정도뿐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 출구조사에서 한 200석까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죠. 결국 아쉽게 이 정도뿐이 못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도 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. 왜냐면 이게 민주당이 총선 역사상 과반을 넘은 게 이번 포함해서 3번뿐인데 그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지지자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이상한 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.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난 총선도 사실 뭐 유례가 없는 스코어인데 그거를 2번 연속으로 했고 뭐 매번 그렇지만 이런 스코어는 아마 다음에 나오긴 되게 쉽지 않을 거다. 하지만 아쉬웠던 포인트는 그거였죠. 200석을 차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탄핵이랑 개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보여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. 반면에 국민의힘은 100석 넘기기는 했죠. 그러니까 다행인데 당연히 다행인데 웃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좀 아이러니한 거죠. 하지만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10석을 넘으면서 비례정당으로 10석을 넘으면서 소위 말하는 초대박을 이끌었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게 굉장히 크다. 그러면서 이제 당의 얼굴인 천하람 위원장, 천하람 후보까지 당선이 되면서 최소한은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. 뭐 더 해서는 뭐 진보당 같은 경우는 부산 연제에서 진 게 굉장히 크죠. 지역구에서. 뭐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. 결국에 이제 야당, 그러니까 거야 200석이 왜 못 만들어졌을까를 보면 저는 어쨌든 개인 역량으로 국힘 후보들이 이긴 곳들이 있다. 그런 뭐 나경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 역량으로 사실상 이긴 거죠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곳들이 좀 민주당 후보들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.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죠.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용산이랑 그 강남 쪽을 제외하면은 유사명, 이지은, 안기령 후보들이 나온 곳 그쪽이 다 이길만 했지만 아쉽게 진 곳이죠. 뭐 유상명 후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후보들은 좀 지역에 못 녹아드는 후보가 아니었을까 싶은 게 3명 다 정치 초보라는 점인 거죠.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부분도 있고 물론 처음 나서 당선된 분들도 많습니다. 결과론적 얘기입니다. 그렇지만 200석을 원하는 정당이었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쉬웠던 점이 많다는 거죠. 그리고 보면 또 이지은 후보나 안기령 후보 쪽은 진보정당 표들도 상당 부분 나와서 결국에 진 부분도 있죠.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흡수를 해야지만 그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짚어볼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부산인데 저는 부산에서 많이 나와야 200석이 가능할 거라 봤는데 결국 부산에서 한 석 나왔죠. 그러니까 지난번 저의 예측은 조국신당 때문에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부산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흥해서 결국에 좀 많은 의석을 얻을까 싶었는데 고작 한 석 나왔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연제구에서도 김희정 후보가 너무 당연하게 이긴 스코어가 돼버렸는데 이게 사실 저도 제가 직접 현장을 갔었거든요. 연제 같은 경우는.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저는 이제 좀 여담이긴 한데 김희정 후보가 이제 그런 지지자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도 실제로 봤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캠프 분위기도 굉장히 어두웠고 반면 진보당 후보는 분위기가 좋았고 근데 되게 좀 충격적이었다.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충격적이었다는데 어쨌든 뭐 김희정 후보도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많은 여론조사, 데이터 조사가들이 되게 부산 좀 민심이 제 이해 안 된다고 봐요. 이번에 선거가. 저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굳이 좀 얘기를 최근 선거 데이터와 너크를 보면
20대 총선, 그러니까 지지난번이죠. 그러니까 8년 전 선거에서는 부산이 5석으로 대박이 났습니다. 그때 뭐 유례가 없었던 거죠. 그리고 지난 선거, 4년 전 선거에서는 3석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1석이 나왔고, 굳이 데이터적 그리고 약간 좀 추세선으로 보면 확실히 부산은 여권 위기설이 뜨면 뜰수록 단합을 더 한다.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요. 그러니까 16년 총선에서 기억나시겠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당하고 갈라지면서 굉장히 야권 위기였습니다. 뭐 당시만 해도 그 여당, 그러니까 보수당에서는 뭐 거의 다 이긴 선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2당으로 밀렸죠. 원내 2당으로. 근데 당시에는 부산에서 5석이나 밀어주면서 민주당이 1당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. 실제 1석 차이로 그 국민의힘 그 계열을 이길 수 있었죠. 그리고 20년 총선에서도 그때도 뭐 민주당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. 하지만 오히려 이제 3석 정도뿐이 안 나왔고, 그리고 이번에 1석. 굉장히 역대급 분위기라는 선거인데도 1석뿐이 안 나왔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권 위기, 그러니까 보수당 위기일수록 국민의힘 지지자들, 부산 지지자들은 굉장히 뭉치는 거 아닌가 싶네요. 그러니까 여론 전문가들도 이 상황이 되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뭐 나름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충남이나 충북 이쪽은 확실히 그 좀 심판 선거가 강했는데 부산만 유독 안 그랬으니까요. 확실히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구를 좀 해볼 만하다 보여지는 거죠. 자, 이제 선거는 끝났고 걸고 어쨌든 거야는 만들어졌습니다. 200석은 안 되지만 이번 국회도 여야 대결이 더 치열해질 거라 보는데 뭐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죠. 뭐 이렇게 입법을 떠나서 이제 그런 특검 이런 것들도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, 이제 어쨌든 계속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선거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